안녕하세요. 주식 절대로 하지 마라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PER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그 주식 조금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 PER에 대해서 그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조금만 찾아보면은 많이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이 있는데 최진기 강사님이 강의하신 강의도 있습니다. 왕초보 뭐 주식 강좌였나?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본 게. 그때 내용이 최소한 PR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 뭐 이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오늘은 이전엔 또 차트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PR을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또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PR이 뭔지는 또 알아야 되죠. 이게 좀 초보자분들은 잠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진짜 뭐 양봉, 음봉 차트만 보신 분들, 특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PER 그러면은 되게 좀 낯선 용어처럼 느낄 수 있는데, 진짜 그 최진기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주식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 개념은 또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ER을 알기 전에 EPS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이 EPS라는 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EPS라는 것은 한 주당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을 차감하고 법인세 비용까지 뺀 그런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재무제표에 보면은 순이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순이익을 이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게 되죠. 제가 여기서 밑에 삼성전자랑 LG전자의 EPS를 예를 들어서 적어 놨습니다. 자, 16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의 EPS는 2,735원, 한 주당 2,000원씩 벌고 있어요. 2,700원씩. LG전자는 어떻습니까? 한 주당 425원씩 벌고 있습니다. 네, 이 차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LG전자가 9,543원, 삼성전자는 5,421원을 벌고 있습니다. 자, 17년 12월에 이게 뒤집어졌어요. 한 주당 순이익이. LG전자는 무려 9,000원이나 벌었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도 하셨습니까? 항상 LG전자는 삼성전자보다 되게 못 보는 회사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17년 12월 재무제표를 상해 EPS를 보면은 벌써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런 차이가 나는 게. EPS를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EPS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순이익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은 이게 영업이익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순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순이익으로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EPS가 증가할 때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지? 뭐 땅을 팔았나? 아니면 뭐 자산을 처분했나? 아니면 뭐 비용을 줄였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단순히 영업이익이 늘어서 이렇게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재무제표, 제가 LG전자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16년, 17년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영업 EPS가 증가되었고요. 그건 이제 번외로 하고,
PER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벌어들인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EPS를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대입해 보면은, 자, 삼성전자는 16년 12월 기준으로 13 정도였고요. LG전자는 무려 121입니다. 121.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거예요. EPS 대비해서. 네. 거의 뭐 120배 가까이. 엄청나죠. 여기서 그 워렌 버핏이나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시죠. 고평가됐다, 뭐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 이거를 또 이런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PER 기준으로. PER이 만약에 10 이하다. 그러면은 저평가된 거고요. PER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고평가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개 회사는 전자회사입니다. 제조업, 전자회사. 이 두 개 회사를 단순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PER이라는 것도 많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박회사 PER이 약간 다르고요. 전자회사 PR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평균값을 보통 많이들 생각해서 네, 계산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두 회사가 같은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단순히 비교했을 경우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비해서 대단히 저평가가 돼 있죠. 그럼 LG전자는 어떻습니까? 121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 사지 말라고들 얘기하죠. PR이 벌써 100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이 LG전자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는 장사를 엄청 잘했어요.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 PER도 이렇게 11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PER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ER을 되게 이제 개념적으로 쉽게 뭐냐면은 PER을 역으로 뒤집으면 수익률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3이죠. 이거는 1 나누기 13 하면은 7이 나옵니다. 7%. 7%.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생각해 보면은 은행 이자가 4%다, 3%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7%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LG전자 어떻습니까? 반면에 0.8%입니다. 그러면 LG전자를 살 바에 차라리 은행에 넣고 만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0.8%밖에 못 버는데 회사가 이걸 왜 삽니까? 이거를 LG전자를 2016년 12월에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은행에 그냥 은행 이자에 넣고 말지. 네. 그래서 고PER, PER이 20 이상 넘은 것을 이제 고PER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잡으면은 PER이 10 이하에서 많이 사라 그러는데 솔직히 그건 이제 평균이고요. 보통은 20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20, PER 20. 왜냐? 이 PER 20을 이렇게 나누기 20 하면 1 나누기 20 하면 5%예요. 5%. 네. 5%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생각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서 5% 정도는 벌어야지 뭐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맡겨놨을 때 이자를 5%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PER을 20 기준으로 많이들 그 지표로 삼습니다. 20을. PER 20. 그래서 PER 20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었다.
PER 20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저평가되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PER을 이제 어떤 강의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PER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PER이 40이다, 50이다 뭐 이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저도 약간 주저해요. 사기가. 왜냐? 돈을 기업에서 못 보는 상태에서 기대 심리로만 그렇게 올랐는데 쉽게 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뭐 대박 기업이다. 네, 뭐 특허가 어떻게 됐다. 뭐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패를 5번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PR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자, 책에서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PR이 높으면은 사면 안 되고 PR이 낮으면은 사라.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LG전자, 삼성전자 이 예를 보시면은 되게 황당할 거예요. PER 실전 적용이죠. 16년 12월에 LG전자 PER이 지금 121 고평가돼 있어요. 엄청 고평가돼 있죠.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캡처해 놨는데 51,600원에 끝났네요. 51,600원. 16년 12월 달에 51,600원. 안 샀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평가돼서 이거 PER 120일에 누가 사? 그런데 17년 12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안 샀는데 나 PER 121을 안 샀어. 안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만원 지금 10만 5천원까지 찍었죠? 10만 6천원 종가 기준으로 무려 2배나 올랐어요. 2배. PER이 121이어서 안 샀는데 지금 2배 됐습니다. 2배 주가는. 네. 이게 재무제표를 보고 단순히 사면 안 되는 이유예요. PER 121이라 그래서 LG전자 안 샀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2배 됐습니다. 2배. 이럴 때는 차라리 주식 왕초보, 네? 주식 강의 안 듣고 단순히 LG전자 우와 4만원이야 말이 돼? 그리고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와 4만원 말이 돼? 그냥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10만원까지. 이게 되게 아이러니라는 일이에요. 주식을 해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잃고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돈을 따는 시장.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 도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뭐 사람 잡는다고 도박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고스톱 막 치면은 막 정말 많이 벌죠. 처음에 막 맞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은 그냥 막 하면은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또 많이 쳐봤던 사람들은 뭐 이거 자꾸 뭐 이거 낼까 이거 저 패가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하고 이거 냈다가 또 뭐 싸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17년 12월 기준으로 또 어떻습니까? PR 11이에요. 이거 저평가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배운 사람들 LG전자 PR 11이야. 와 10만원 되게 많이 벌었어. 또 EPS 기준으로 9천원까지 벌지 않았습니까? 17년 12월에 딱 그래서 와 좋다. 이 정별로 뭐 지금 차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별로도 바뀌고 좋다. 그래서 샀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8년 12월 기준으로 네 6만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10만원에 샀는데 6만원 됐습니다. 자 6만원 됐는데 이때 장사 못하지 않았습니다. LG전자 제가 그랬죠. LG전자 EPS 400원에서 9,000원 됐을 때 이거 땅 팔아서 된 거 아니죠? 땅 팔아서 땅 팔거나 뭐 처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영업이익이 올라가서 올라간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에도 8,700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벌었어요. 16년 같지 않아요. 16년 같지 않게 많이 벌었는데 왜 16년으로 주가는 돌아가냐 이거죠. 5만 원으로. 네? 16년 이 시절로 425원 벌었을 때 시절로 왜 회귀하냐 이거죠. 왜?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저평가돼서 샀다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고평가돼서 안 샀으면은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떨어진 원인. 그래서 제가 회계사들이나 뭐 단순히 이런 식을 또 막상 하게 되면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교수니 뭐 회계사니 이런 분들 주식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했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40% 맞으면은 못 버팁니다. 못 버텨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응을 잘해야 돼요. 대응. 주식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이거 저평가돼서 찾았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팔아야 돼요. 그냥 팔아야 돼. 왜? 제가 어떻게 압니까? 왜 떨어지는지. 이거 기간이 쭉 팔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LG전자, 전자 쪽 사업이 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기대 심리가 낮아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요즘에 공매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업, 기관에서 악의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런 회사를 찾았다고 해도 팔아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안 팔고 갖고 있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2018년 12월, 오늘이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LG전자를 올해 초에 좋다고 산 사람들은 지금 뭐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나. 네? 1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6만원 돼 있습니다. 회사는 뭐 영업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왜 떨어지는지. 이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진짜 뭐 선무당 잡듯이 이거 여기서 싸다고 잡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4만원에서 LG전자 잡아가지고 뭐 7, 8, 9만원까지 벌으신 분들, 초보자들, 왕초보들, 그 벌었으면 이제 나가세요. 그냥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왜? 이거는 또 이런 경우에 또 이렇게 된 거지,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달라요. 또 다른 경우에 이렇게 이런 거 100, PR 120, 100 넘는 거 샀다가 진짜 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음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좀 비슷했어요. LG전자 흐름이. 왜 비슷했냐면은 16년 12월 기준으로 PER이 13이었죠. 13이어서 약간 뭐 LG전자보다는 저평가됐지만 그래도 또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이니까 얘는 13이지 않습니까? 약간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보시면은 자 16년 12월 기준으로 36,000원이었던 거에 지금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뭐 삼성전자가 200만원이었죠. 예전에 1년인가 2년 전 기준으로. 이제 이게 환산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주식 가치가,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단가가 내려가는 200만원짜리가 뭐 이렇게 5만원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주가는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강의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주당 1억이 넘죠. 1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워렌 버핏은 그냥 변환을 안 해요. 가만히 놔둬요. 왜? 변환을 하는 순간 불순한 의도가 많아요. 그 변환시키는 의도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대중들한테 떠넘긴다는 약간 그런 또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떻습니까? 그 회사는 대중들한테 떠넘길 필요가 없죠. 지금 매년 18%씩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거를 왜 떠넘깁니까?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주주들만 가는 거죠. 끝까지. 매년 18%씩 벌게 해주는 거죠. 그 주주들한테. 어떤 그런 주식이 되는 거죠. 아무나 살 수 없는 주식. 그래서 삼성전자도 원래 100만, 20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아무나 못 샀어요. 네? 정말 돈 가진 사람들만 샀지 삼성전자 어떻게 삽니까? 한 주 200만 원씩 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나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5만 원짜리니까. 자, 그거는 이제 번외로 하고요. 약간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17년 12월에 보니까 이제 5만 원까지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저평가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주가가 3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만 8천 원까지. 5만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하락. 자, 이때는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웃겨요. 보시면은 이건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7년보다 18년에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5만원 3만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만 또 보고 주식을 할 수도 없고 차트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수 신호가 떠서 샀는데 또 떨어져 버리고 이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PR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해도 2배 오를 수 있고 또 저평가됐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배운 거하고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수 있구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맞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짓을 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짓, 몰빵. 이 주식을 포카에 많이 비유하죠, 포카. 내 패가 정말 뭐 좋을 수 있습니다. 내 패. 정말 풀하우스 같은 거 나오기 힘들죠. A, K 이런 풀하우스 나오면은 다 걸죠, 보통. 그런데 상대편에서 포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로얄 스트레스 프레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빵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돈을 누가 그냥 줍니까? 네? 기업들, 정말 날고기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예, 기관에서 분석해서 뭐 다들 단합하고 해서 뭐 주식하고 있는데 개미 혼자 네? 나 혼자 나홀로 외로이 주식판에 뛰어든다는 거 특히나 모르고 뛰어들면은 총도 안 갖고 뛰어드는 거예요. 전쟁터에 뭘 안다고 옆에 친구가 샀다고 누가 추천해 줬다고 그거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위험한 이런 도박 같은 데는 참여하지 마세요. 이 주식은 도박입니다. 도박. 맞지 않습니다. 책이랑. 책 이런 거 백날 공부해 봐야 현실에서는 맞지 않아요. 대응을 또 해야 되고요. 현실에서는 대응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힘들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